ISC 같은 경우에는 효자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골 종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실적 시즌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든 우리 시장도 고만고만하게 조금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보입니다. 항생지수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의 영향에 따라서 등락이 조금 있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반등을 좀 해주는 흐름들, 오후 1시를 지나는 지금까지도 모습들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우리 시장만을 딱 떼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하루를 제외하고 13, 14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본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저가에 매집하고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전에 지수 바닥에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외국인들이 보는 대로, 외국인들이 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투자 시계열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호흡이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보다 굉장히 길다라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이기는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규모의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시장은 박스권 하단은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데이터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는 YOY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고 있는데 11월에 발표될 수치는 그래도 더 긍정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적어도 7자가 나오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가격의 하락입니다. 어제 주택가격의 하락이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이는 87년도부터 집계된 집계치 이래 중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 지수의 하락은 자연스럽게 주거비, 렌탈비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러면 조금 더 긴 호흡과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인플레, CPI의 정점론,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서도 정점론, 기대감들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안정화되고 반등의 기미를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 그 포인트가 FOMC 회의에서 11월 달에는 75bp가 확정적이지만 12월, 1월, 2월로 갈수록 금리 인상의 폭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이 그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박스권 안에서는 너무 과감하게 매도도, 너무 과감하게 매수도 조금 참아 보시는 전략.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선 코스닥 750포인트 정도 도달하게 되면 그곳에서 리밸런싱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꾸어 나가시는 전략을 지금도 동일하게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비코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문을 외우듯이 조정이 나오면 아비코전자, 조정이 나오면 아비코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00원 이하에서는 차분하게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현 시간부로는 약 일주일 동안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저가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꽤나 나왔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아비코전자, 조정이 나오면 아비코전자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주봉상 봉이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DDR5의 수혜, 지금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수혜 강도는 적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간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12,000원, 13,000원 한 차례씩 상향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비코전자를 10,000원 이하에서 조정이 나오면 아비코전자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관련한 수혜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조금 만들다 보면 결국엔 완성된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소모품 중에 하나가 테스트 소켓이라고 있습니다. 완성된 반도체에 소켓을 끼워서 정상품인지 불량품인지 구분을 하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업 정도가 있을 텐데요. 한 기업은 AP, 모바일용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고용 그리고 러버용, 결국 이 고무로 되어 있는 테스트 소켓에 특화되어 있는 이 기업은 비메모리향 반도체 매출 비중이 이제는 65%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부터는 비메모리향 고마진 제품으로 우리는 이 기업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비메모리향 반도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스트 소켓에 대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고마진이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올해 38%까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기업은 ISC입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효자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골 종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소개드린 것만 적어도 1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면요. 올해 그리고 지난해 2년치의 차트를 열어놓고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지켜가고 있는 박스권 하단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이 추세의 하단에서는 유의미한 반등들이 꼭 나왔고 오늘도 이 추세의 하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7월경에도 동일하게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긋고서 이 기업은 추가 상승이 어디쯤까지 나올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제가 보건대 약 한 35,000원 이상까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추세가 더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4만 원에 대한 돌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추세상 되돌림들이 조금씩 나왔었기 때문이다 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시면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이 확보된 곳에서 매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비코전자도 그렇고요, LS 일렉트릭도 그렇고요, LS도 그렇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사파이어 래피즈나 AMD의 제노아 같은 경우에 출시 지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지연될 뿐 DDR4에서 DDR5로의 전환 이후에는 이 매출과 이익의 수혜가 3에서 5년까지는 이어진다라는 점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왜 한 자릿수 후반에서 2019년도 5%대에서 20년도, 21년도 올해는 37%, 8%까지 올라온 이유가 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기술력 그리고 시장 지위 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C 효자 종목 오늘 추세 하단에서 적어도 31,000원, 31,500원 이 밴드 안에서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1,000원이라는 매수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수 도전해 보시고 손절가 27,000원. 아비코전자처럼 조정이 나오면 아비코전자, 조정이 나오면 ISC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1차 목표가 지금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원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제가 효자 종목이라고 사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면서 AS 진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ISC를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외국인들이 규모 있는 매도로 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 좁은 박스권이라는 생각해 보시고 그 박스권 안에서도 상단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FOMC와 미 중간선거 이후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